안녕하세요. 리치앤리얼티의 중개인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트랩에서 공개한 10월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은 9월과 마찬가지로 로우라이즈는 선전을 했고 하이라이즈는 먹구름이 꼈습니다. 데이터를 놓고 보자면 10월 전체 세일은 1563건으로 작년보다 24% 늘었고 뉴 리스팅량은 작년보다 36%가 늘었으며 액티브 리스팅은 작년보다 13%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작년보다 14% 오른 96만 8천 불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세일량보다 뉴 리스팅량이 12%나 오른 것이 우려가 될 수는 있지만 9월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뉴 리스팅량이 8%가 떨어졌고 액티브 리스팅량도 5%가 줄어들어 이 마켓 리포트만 봤을 때는 토론토 부동산의 앞길이 매우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 한 달도 대단히 높은 거래 실적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로우라이즈와 하이라이즈의 거래량이 갈수록 더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0월 디태치 하우스의 거래량과 콘도 거래량의 차이입니다. 디태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약 37% 오른 것에 반해 콘도는 오히려 7%가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보셨던 차트에서 세일즈량이 그만큼 오른 것은 디태치와 같은 로우라이즈의 공이 큰 것이고 액티브 리스팅 양이 줄어든 것도 그만큼 로우라이즈의 매물량이 줄어들었다고 많이 팔렸으니까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콘도 마켓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416 지역과 905 지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6 지역입니다. 세미 디태치를 제외한 디태치드, 타운, 콘도 모두 9월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 영상에서 416 지역은 디태치를 포함한 모든 홈 타입의 가격 상승이 멈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처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 컨세큐티브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가격의 하락이 트렌드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그저 시즈널 요소 때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05 지역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905 지역은 9월과 비교했을 때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모든 홈 타입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HPI 인덱스로 조금 더 객관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디태치의 가격 HPI 인덱스인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 지역이 올라 보이지만 전체 지역의 가격 상승 곡선이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벌링턴과 옥빌, 토론토는 이미 가격 내려가고 있는 걸 아시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지역의 가격이 아주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두 지역 모두 9월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밸런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것은 11월 데이터가 나오면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오로라와 뉴마켓은 여전히 스테이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개의 지역의 선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보는 것도 관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HPI 인덱스의 사인이 과연 에버리지 프라이스에서도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링턴과 옥빌 지역을 볼 텐데요. 벌링턴 지역은 가격이 오히려 1%가 올랐고요. 옥빌 지역은 5%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옥빌의 가격 상승이 벌링턴보다 높아서 밸런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라도 옥빌은 더욱더 클로슬리 와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아주 의외의 데이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로라의 집 가격이 8%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오로라의 트레이드 수는 합이 43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가 떨어진 것이 릴라이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 HPI 인덱스에서도 가격 상승의 동력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또한 가까이에서 관찰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미와 타운입니다. 세미와 타운은 두 개의 타입 모두 토론토를 포함한 전 지역이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416 지역 타운하우스의 가격이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5%나 떨어졌는데 HPI 인덱스는 보합인 걸로 봐서는 아마도 가격이 싼 집이 더 많이 팔렸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콘도 HPI 인덱스입니다. 보시다시피 10월이 시뻘건데요. 빨간색은 이번 한 해의 가격이 가장 낮았던 달입니다. 이번 10월은 미시사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9월과 비교했을 때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트랜잭션 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과 비교해도 대부분의 지역이 세일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다운타운 동쪽과 에글린턴 그리고 스카보로 지역은 선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카보로가 참 의외였는데요. 9월 마켓 데이터가 놀수역과 스카보로 지역의 가격 하락을 암시했었는데 스카보로는 오히려 세일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달 에버리지 프라이스에서도 세일량의 힘을 얻어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떨어지기보다 오히려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수지역 서쪽인 C07 지역은 예상했던 것처럼 HP 인덱스와 함께 에버리지 프라이스도 7%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에이전트로서 제가 느끼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11월 13일인데요. 디태치의 경우 조금씩 지역차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120에서 150만 불 이상의 집들 중에서는 레노 상태가 별로거나 무브인 레디가 되어 있지 않은 집들은 팔리지 않고 마켓에서 계속해서 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는 내놓으면 팔려요 라는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콘도의 경우 아까 차트만 봤을 때는 콘도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데이터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HPI 인덱스가 베드룸 간의 디퍼런스를 픽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베드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스퀘어풋의 차이로 보는 매물의 숫자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MOI는 Month of Inventory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0에서부터 499 스퀘어풋의 매물 양이 6.5개월 동안 팔 수 있는 인벤토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번 달에 0에서부터 499 스퀘어풋의 콘도가 100채가 팔렸다면 이번 달에 같은 사이즈의 콘도의 전체 매물이 약 650채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콘도들은 그만큼 덜 팔렸고 매물은 오히려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콘도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렌트를 해야 되는데 렌트가 안 나가니까 다들 팔려고 내놓은 거죠. 매물의 양이 느니까 매물의 컴피티션이 생기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게 0에서부터 499 스퀘어풋이긴 하지만 699 스퀘어풋까지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기 비교되어 있는 사이즈가 왜 0에서부터 499, 500에서 599, 6에서부터 699 스퀘어풋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MLS에 콘도 리스팅을 올리려면 콘도 사이즈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도 Month of Inventory가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데 비해 다행히 세일은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이진 않습니다. 액티브한 매물과 판매된 매물의 차이는 다 3% 안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상황이 좋은 건 900에서부터 1399 스퀘어풋 사이에 있는 콘도 매물입니다. 이 콘도들은 매물의 양도 훨씬 적고요. 세일도 판매량이 액티브 리스팅의 양을 오히려 넘어서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매물의 퀄리티입니다. 지금 콘도를 사려고 쇼잉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한 달 전과 지금 매물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린 층도 높고 뷰도 좋고 가격도 좋은 유닛들은 이미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좋은 유닛들이 나오면 그런 유닛들은 금방 팔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젠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의 유닛이 대다수다 보니까 새로 올라오는 리스팅에서 볼만한 유닛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최근 2주 동안 쇼잉했던 유닛들을 보면 새로 나온 유닛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매물로 나온 지 30에서 40일 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은 아주 좋은 가격으로 또 내고할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콘도 마켓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외로 지금 몇 달 동안 분양과 리세일 콘도 관련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콘도의 가격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왔는데 과연 분양 콘도의 수익이 리세일 콘도의 수익보다 정말 낮느냐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확실히 분양 콘도가 리세일 콘도보다 수익률이 나았습니다. 리세일 값은 20%씩 오를 때 분양 콘도의 값은 50%씩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 기간은 약 4에서 5년 정도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분양을 하고 지어지는 데까지 보통 그 정도 걸리니까요. 그럼 우선 분양 콘도 수익률 비교 시점은 분양받은 콘도가 지어진 때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원베드를 60만 불에 샀고 그 콘도가 다 지어졌을 때 80만 불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수익이 아마 15만 불 정도 될 거예요. 왜 20만 불이 아니냐고요? 클로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Land Transfer Tax, Development Charges, Section 37, 게다가 이번에 통과된 COVID-19 Recovery Act, 그리고 팔 때 중기 비용까지 생각하시면 5만 불보다 충분히 더 나갈 수도 있겠죠? 반면에 리세일 콘도는 사면 바로 렌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를 받으면 그 돈으로 몰기지의 원금을 갚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분양 콘도는 집값이 올라야 수익을 내지만 리세일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원금을 갚아내가죠. 물론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마이너스 캐시플로우이긴 하지만요. 거기에 덤으로 집값이 또 오릅니다. 물론 분양 콘도만큼은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양 콘도는 오르는데 리세일 콘도는 안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리세일 콘도는 클로징 커스트도 분양 콘도보다 낮습니다. HST 돌려받는 건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24,000불을 내고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캐시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지금과 5년 전이 뭐가 달라졌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분양 콘도의 가격 책정 방식입니다. 콘도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른 2017년도 전에는 보통 분양 가격이 주변 리세일 가격과 비교했을 때 10에서 15% 플러스 마이너스로 더 비쌌습니다. 리세일도 잘 안 팔리는데 분양을 비싸게 주고 살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분양하는 콘도들은 대부분 주변 리세일 가격과 비교했을 때 20에서 25% 이상이 비쌉니다. 두 번째는 클로징 커스트입니다. 클로징 커스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론토 시는 계속해서 새로운 텍스를 부과해 왔고 계속해서 새로운 텍스를 부과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아시다시피 콘도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원베드 40만 불의 콘도가 5년 만에 60만 불로 올랐다고 60만 불짜리 원베드 콘도가 다시 80만 불로 5년 안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전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만약 그렇게 해서 15만 불을 벌었다고 해도 캐피털 게인 텍스 내면 내 파켓에서 들어오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과연 답이 리세일이냐? 아니면 전매냐? 아니죠. 답은 long-term investment입니다. 리세일을 사시든 분양을 사시든 전매를 사시든 그건 여러분의 상황과 재력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되지만 이제 퀵 플립을 하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던지 적어도 10년은 가지고 계실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말이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